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진 아이의 DJ 민영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태도가 180도 변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웃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거 말이죠.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들 하곤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람을 가려가며 분노하거든요. 누가 봐도 나보다 가진 게 많거나 힘이 세거나 한 사람에게 그렇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거면 몰라도 대부분은 자기보다 못하거나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만 분노를 표출하니까요. 그것만큼 치졸한 것도 사실 없죠. 사람이나 상황을 가려가며 분노를 표출하는 거 말이에요. 오늘 사연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읽으면서 사람이 참 추하고 치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오늘도 어디 가지 마시고 저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예비 신부였어요. 지금은 모조리 다 물거품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혼을 하게 된 계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나름 꽤 산다는 집에서 나고 자랐어요. 엄청나게 부자다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요. 그니까 금수저까지는 안 되어도 은수저 정도는 되는 집이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은 네가 어떻게 은수저냐 금수저지 라고들 하겠지만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사잖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공부를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때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그니까 사내연애였죠.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같은 팀이었거든요. 바쁠 시기에 매일 붙어있다 보니 정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마음이 있다고 고백했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내심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네 집은 평범했어요. 따지고 보면 평범해서 조금 못 사는 축에 속하긴 했습니다. 남자친구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남자친구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혼자 키우셨는데 그래서 본인은 성공해야겠다는 욕구가 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친가가 나름 괜찮아서 자라는 동안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생활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가져서 넉넉해서 성격이 여유로운 그런 사람들을 예전부터 부러워했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 끌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늘 쫓기듯 살았으니까 그렇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던 거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멋있어 보였고 자기처럼.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남자친구가 안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되려 남자친구가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멋있다고 말할 줄 아는 그 용기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 제가 먼저 이야기했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결혼을 하자고 할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보통 여자들은 자기보다 조건이 좋은 남자들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하니까. 자기 같은 성격이 최고의 조건인 거지.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회사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사내연애는 복사기도 안다라고 할 정도로 숨기기 힘들다고 하던데 저희는 정말 잘 숨겼던 건지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와, 민우씨 진짜 복받았네. 연희씨 같은 여자를 다 만나고. 그렇죠. 연희씨 완전 금수저지 않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에이, 뭐가 아냐. 딱 보면 알지. 뒤에서 연희씨 집 정말 잘 사는 것 같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태가 다르잖아. 은근히 남자친구를 땜 잡은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게 기분이 조금 나쁘기는 했지만 저도 남자친구도 직장 생활을 계속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자친구라면 꽤 자존심이 상할 것 같기는 했거든요. 어디를 가나 너는 복도 많다, 로또 맞았냐, 여자친구가 너무 아깝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기분 나쁜 티를 단 한 번도 내지 않고 그저 허허거리고 웃기만 했어요. 네, 제가 복이 참 많아요. 그러게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아요. 연희 같은 여자를 다 만나고. 제가 충성해야죠.
짜증이나 화 한 번 내지 않고 늘 그렇게 웃으며 그런 말을 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아,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엄청 순조롭게 그 결혼이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우선 저희 집에서 남자친구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특히 엄마가 말입니다.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내 딸보다 잘난 사이 보고 싶은 게 당연한 거야.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다니까? 엄만 사람을 가진 걸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인성을 봐야지. 그건 이상적인 말인 거고. 왜 사람들이 조건 맞춰서 결혼하는 건지 정말 몰라? 차이가 나면 잡음이 생기고 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인 거야. 살아온 환경이 다르면 당연히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 건 이미 연애하면서 다 맞춰갔지. 연애랑 결혼이랑 같니? 다를 건 또 뭐야? 얘가 아직 이렇게 덜 컸다, 덜 컸어. 엄마는 대놓고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아빠도 썩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어요. 아빠도 오빠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냥 인상이 좀 마음에 안 드네.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거 봐, 너희 아빠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잖니.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엄마랑 아빠가 잘 좀 봐주려고 해봐요. 저는 부모님과 싸우는 것보다는 설득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잡았습니다. 괜히 험한 말 주고받아봐야 서로에게 상처만 되고 나중에 생각하면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좋은 사람임을 알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부모님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이 정도의 반대는 아니셨기 때문에 저의 그런 노력에 금방 두 손 두 발 다 드셨고요. 그 집에서 집 해줄 능력 같은 건 안 되는 거지? 아무래도 그렇지. 아휴, 사위 덕을 보기는커녕 어쩌다 우리가 집까지 해줘야 하는 결혼을 시키게 된 건지 난 모르겠다. 나는 괜찮아. 작은 전셋집 같은 곳에서 시작해도 돼. 내가 안 괜찮아, 내가. 엄마의 그 마음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을 좋은 조건의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이야 세상 어느 부모든지 다 같을 테니까요. 결국은 저를 위한 마음에서 하시는 말이고 그래서 더 속상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막 진심으로 화가 나거나 서운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부모님 반응이 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 나 같아도 우리 딸이 딸보다 못한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속상하겠다. 오빠가 뭐가 나보다 못해. 그런 말 하지 마. 나 속상하니까. 저는 그저 남자친구가 점점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속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괜찮았어요. 아무튼 결국에는 저희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야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셨다는 사실을 비밀로 했어요. 그런 거 들으시면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귀한 아들이 어딘가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게 말이죠. 아이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제야 얼굴을 다 보네.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에이, 뭐가 죄송해. 그럴 수도 있지. 다 이해해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첫인상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말로는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조금 유난스러우신 부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물론 며느리감이 온다고 조심하는 것도 있기는 했을 테지만요. 그런 걸 감안하고서도 인상이 아주 좋았습니다. 식사할 때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과일을 먹을 때도 아주 좋았어요. 다만 조금 거스리는 말을 듣기는 했었습니다. 신혼살림은 어디서 시작할 생각이니? 회사랑 가까운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요? 집은 어떻게 구할 예정이야? 평수나 이런 거 생각한 거 있니? 아직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얼른 생각해야 되지 않아? 집이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집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제가 남자친구에게도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 어머니의 그 구체적인 질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니는 회사가 비싼 동네였고 그런 동네에 집을 구하겠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서 이것저것 물으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거슬렸던 거 말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집에 대해서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지? 걱정돼서 그러시나?
그때 남자친구의 태도도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상하긴 했던 것 같네요. 남자친구는 당황한 듯 되물었고 제가 왜 그러냐는 듯 빤히 보니 그제야 헛기침을 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네가 비싼 동네고 그렇다 보니 어떻게 얻을지 걱정이 되는 것 같아. 내가 모아둔 돈이 많지 않으니까 더더욱.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 이해는 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은 남자친구 남동생이 언젠가 한번 사고를 쳐서 털어먹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연을 끈다시피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그때 돈을 다 써서 결혼하려면 아무래도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 테니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물론 신경이 아예 쓰이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유독 그런 질문들을 저에게 많이 하기는 하셨어요. 예단이나 혼수는 어떻게 할 생각이시라니? 그래도 딸내미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그냥 계시진 않겠지? 그런 질문을 몇 번 듣고 나니 처음에 좋았던 인상이 점점 흐려지기는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야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걸로 생각했지만 반복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욕심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은 속으로 삼켰습니다. 꺼내봐야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저는 당시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깨거나 할 생각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들은 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기는 했어요. 야, 그렇게 차이 나는데 홀어머니? 나는 왜 네가 험한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지 모르겠다. 다들 그 길은 가지 말라고 하지 않냐? 사랑은 잠깐이고 결국 결혼은 현실이야. 물론 본인이 겪어보기 전에 주변에서 이런 말 백날 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 나도 잘 알지만 아무튼 나는 정말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이죠.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거의 다 반대하는 입장이긴 했어요. 물론 저도 그 말이 신경이 쓰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남자친구를 더 많이 사랑했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물론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다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여행지를 정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기본 과정들을 하나둘 이행해 나갔습니다. 그때쯤 집 이야기가 다시 나왔어요.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 입에서 나온 말이기는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내 딸이 처음부터 힘들게 결혼 생활하는 거 못 두고 볼 것 같아서 안 되겠어. 유난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엄마의 그 말에 남자친구도 저도 이제 와서 다시 반대하시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니었어요. 집은 우리가 구해주는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는 게 어떻겠어? 아마 엄마는 남자친구가 혹시나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렇게 쿠션을 깔고 말씀하신 것 같기는 했어요. 남자친구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로 기분이 상해하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 걱정까지 하게 해서 제가 죄송하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 집은 연이랑 내가 둘이서 알아봐도 되나?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연이만 괜찮다면요. 그렇게 남자친구도 저희 부모님이 집을 얻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에 둘이 있게 되었을 때 남자친구가 묻기는 하더군요. 집을 턱턱 해주실 정도로 재력이 엄청나신 분인 줄 몰랐어. 우리 부모님도 턱턱 해주시는 건 아니고 무리를 조금 하시는 거긴 할 거야. 나도 잘은 모르지만.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보통은 다 알지 않나? 그게 내 돈도 아니고 알아야 하나? 그리고 말씀 안 해주시면 나야 모르지. 남자친구가 제 말을 듣고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자들은 그렇구나 라고 작게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뭐 대단히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남자친구 처지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서 부정을 하며 아니라고 막 그러면 그게 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앞에 왔으니 잠깐 얼굴을 좀 보자고 말이죠. 무슨 일이지 하고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앉자마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친정집에서 집 얻어주시겠다고 했다고? 아, 네. 오빠한테 들으셨어요? 그래. 어제 내가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그러더구나. 부모님께 감사해서 이거 어떡하니? 아니에요. 뭐 저희 부모님도 해줄만 하시니까 하신다고 하신 거겠죠. 근데 집을 어머니랑 둘이 알아보기로 했다고? 네.
제가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나 싶은 얼굴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말이죠. 나도 같이 알아보면 안 되겠니? 내가 풍수를 좀 아는데 아무래도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자기 아들이 살 집이니 같이 집을 보는 것 정도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풍수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게 조금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일단 그날은 엄마한테 여쭤보겠다고만 했어요. 아니, 좀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건 나만 그런 거야?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시더군요. 집도 저희 집에서 하고 결혼식 비용이나 큰돈이 들어가는 건 다 저희 쪽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을 구하는 데까지 참견을 하시겠다고 하니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만하긴 했습니다. 풍수를 조금 보실 줄 알아서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집인지 아닌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냥 풍수가 좋아도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그만인 건데. 엄마는 영 찝찝해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니 거절은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한 가족으로 살 사람인데 밉보여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셋이 함께 보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엄마가 오버하시는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를 전해왔어요. 남자친구도 이런 일로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은 햇볕이 덜 들어와서 나중에 아이 키우기엔 안 좋을 것 같아요. 빛이 잘 들어와야 그 집 애가 잘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보다 빛이 더 잘 들어오는 집은 없나요? 기왕이면 뻥 뚫린 느낌으로. 자기가 나서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 모습에 입을 떡 벌리고 서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 집을 정말 호구로 보나 하는 생각 말이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어디는 마음에 안 들고 어디는 위치가 안 좋고 이걸 반복하다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그 근방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일 비싼 집 찾느라 그렇게 돌돌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이번에는 말을 못했어요. 조금 더 알아보고 계약할게요. 왜요? 이 집 너무 좋은데. 한두 푼도 아니고 한 번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엄마가 나중에 해준 이야기지만 그 집을 해줄 수도 있었으나 그러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속내가 너무 빤히 보여서 그날은 그냥 그러고 싶었다고요. 아무래도 그렇긴 하죠. 그래도 이만한 집 없는 것 같은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으시고 말을 질질 끄셨어요. 엄마는 그런 남자친구 어머니를 가만히 보다가 천천히 남편과도 이야기를 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곤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제야 눈치를 조금 보기는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혹시 기분 상하셨을까?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연희 네가 잘 가서 말해봐. 나는 좋은 의도로 말씀